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기사 2024년 제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1년 365일 중 185일은 일정량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은 요거 평수량이라고 하지요. 요거는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량이 한 지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95일은 풍수량, 185일은 평수량, 연간 275일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건 저수량, 연간 355일은 갈수량이라고 합니다.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185일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은 평수량.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2번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4단자 정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4단자 정수 관련한 문제 중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있죠. A와 D는 같다. 그리고 AD-BC는 1이다. 요거 암기예요. 그래서 그 특징 A와 D는 같다.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전력용 콘덴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전류는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전류, 리액터는 지상전류. 이것도 암기사항이 되겠죠. 전력용 콘덴서는 용량성 리액턴스 C 성분으로 계산되는 리액턴스죠.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되는 여기 용량성 리액턴스 성분을 가지므로 진상전류를 얻을 수 있다. 진상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빠른 전류를 진상전류라고 합니다. 암기, 전력용 콘덴서에서 얻을 수 있는 전류는 진상전류. 여기서 한 가지 더, 리액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전류는 지상전류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수력발전소에서 횡축에 1년 365일을 표시하고 종축에 유량을 표시하는 유황곡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유황곡선은 유량을 일별의 크기로 나열하여 얻은 곡선이 되겠습니다. 요걸 유황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주상변압기 한 대에 역률 코사인 세타 유효전력 PkW 부하와 요 부하 하나와 역률 유효전력 요 부하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코사인 세타 1 P1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수정 부탁드리고요. 얘가 1번 부하, 얘가 2번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1번 부하와 2번 부하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주상변압기 2차 측에서 본 부하의 종합 역률을 구해라. 역률. 자, 일단 우리 역률 어떻게 구하죠?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으로 구하죠. 전력. 그리고 요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하지요?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피상전력을 구하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적용해 보면 우선 일단 요런 상황에서의 유효전력은 두 대의 유효전력을 서로 합친 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효전력은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그 다음에 2번 부하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2를 이렇게 곱한 걸 서로 더하면 이게 합성 무효전력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되는 이유는 이래요. 자, 우리 삼각형으로 전력을 나타낼 때 밑변이 유효, 높이가 무효, 요 빗변이 피상이지요? 피상.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잖아요. 그죠? 코사인 세타가.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해서 피상분의 유효가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피상전력은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다고 했지요. 유효는 두 개의 유효전력을 더해서 구하고요. 무효는 탄젠트 세타는 유효 분의 무효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유효전력 줬잖아요. 그래서 유효를 넘겨주면 무효전력은
유효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번 부하의 무효전력, 요게 2번 부하의 무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더하면 이제 합성 무효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요 공식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유효전력은 두 개의 유효전력을 더해서 나타내고요. 피상전력은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죠. 유효전력 적용되고요. 무효전력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여기 적용하면 식은 이때 역률은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4번이 된다는 거,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피상전력 구하는 거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은 복수기에서의 손실이 되겠습니다. 예, 복수기는 어디에 있냐면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그 증기가 나오면서 복수기가 이제 대부분 바닷물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바닷물로 열을 뺏는 그 장소를 복수기라고 합니다. 그 열을 뺏기는 거니까 손실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손실은 복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해설 보면 수증기를 냉각시켜 물로 되돌리는 장치를 복수기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다. 왜냐? 그 수증기에 열을 뺏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큰 손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표피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피효과 내용에서 이제 침투 깊이라는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자, 표피효과는 이런 거예요. 전선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교류에서 전류는 요 표피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현상이 일어난다. 요거를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침투 깊이 공식이 있는데, 침투 깊이는 여기 표피서부터 흐르는 전류의 그 두께를 표시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표피 효과는 침투 깊이와 반비례 관계를 가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투 깊이의 크기가 작잖아요. 즉, 요 두께가 작으면 표피 효과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옳은 걸 찾는 건데, 자, 표피 효과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주파수가 커지면 표피 효과도 심해진다는 얘기죠. 자, 요 공식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투 깊이에서 주파수는 분모에 있죠. 분모와 결과값은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커지면 침투 깊이는 작아지고, 침투 깊이는 표피 효과 반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침투 깊이가 작아지면 표피 효과는 심해지는 거죠. 즉, 주파수와 표피 효과는 비례 관계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옳은 설명이니까. 표피 효과는 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단면적은 어떤 거와 관계가 있냐면 여기 이 도전율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전율은 뭐지요? 예, 고유저항분의 1. 고유저항과 반비례 관계를 갖는 게, 즉 역수 관계를 갖는 게 도전율이죠. 우리 고유저항은 고유저항은 면적분의 길이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면적과 고유저항의 관계. 자, 저항은 고정되어 있고, 고유저항이 크면 요 단면적은 작아져야 저항값을 유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고유저항과 요 그 단면적은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요 면적과 도전율은 비례 관계를 갖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이 커지면 여기 도전율도 커지고, 도전율이 커지면 두께는 작아지고, 두께가 작아지면 표피 효과는 심해지겠죠. 그래서 요 도전율과 그 표피 효과는 비례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도전율과 면적도 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단면적과 표피 효과는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여기 비투자율, 투자율과 관계하죠. 그죠? 투자율이 커지면
침투 깊이는 작아집니다. 침투 깊이가 작아지면 표피 효과는 심해지겠죠? 즉 표피 효과와 투자율은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여긴 반비례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고요. 전선의 도전율 여기 있네요. 그죠? 우리 좀 전에 도전율과 표피 효과는 비례 관계라고 했죠. 근데 여긴 반비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침투 깊이의 분모에 관련된 내용들하고 표피 효과는 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정리되어 있지요? 네, 이거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특성 임피던스 공식 요렇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저항과 컨덕턴스를 무시하면 루트 JωC분의 JωL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Jω가 얘네들도 약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루트 컨덕턴스분의 인덕턴스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은 게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9번 다음 중 고압 배전선로의 구성 순서로 알맞은 것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지요. 우선 배전 변전소, 그 다음에 급전소, 간선을 통해서 분기선은 간선 중 분기되는 수용가까지 가기 전에 분기되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송전선로에서 지락사고 발생 시 영상 전류를 검출하여 동작하는 계정기는 요거 암기, 영상 전류를 검출하여 동작하는 계정기 선택 지락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한 상의 대지 정정 용량이 10F, 주파수가 F헤르츠인 3상 송전선의 소 리액터 공진 탭의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공진이 뭐죠? 용량성 리액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가 동일할 때 공진이라고 하죠. 이제 그 내용에서 3상이기 때문에 여기 3을 곱해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요거 암기하고 가자고요. 3상 송전선의 소 리액터의 공진 탭의 리액턴스는 요렇게 계산이 된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이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갖는 계정기는 자,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이면 일정 시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동작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최소 동작 전류가 예를 들어서 뭐 3A다 하면 3A가 넘어가는 전류가 흘렀을 때 2초라는 시간을 정해 놓고 2초 후에 동작해라 하는 이런 특성을 갖는 계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계전기 한시적인 시간이 정해졌다. 시간이 정해진 계전기다 해서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계전기 특성은 이렇게 있습니다. 정한시, 반한시, 순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 이렇게 있는데 자, 반한시 계전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최소 동작 전류를 3A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동작 전류가 이제 흐르는 전류가 3.5A가 흘렀다. 그러면 이때는 뭐 3초에 동작해라. 요번에는 4A가 흘렀다. 그럼 이때는 2초에 동작해라. 4.5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는 1초에 동작해라. 이런 것처럼 전류가 점점점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즉 전류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동작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계전기를 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그게 반한시 계전기고요. 순한시 계전기는 최소 동작 전류를 3A로 이렇게 기준으로 해 놨는데 뭐 3.5A가 흐르던 4A가 흐르던 어떤 전류가 흐르던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그 순간 계전기를 동작시켜라 하는 계전기가 순한시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네, 순한시 계전기. 그리고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는 이거예요. 네, 최소 동작 전류를 3A로 정정해 놓고 5A까지는 뭐 4A라고 할까요? 4A까지는 반한시 계전기로 동작하고, 즉 전류가 3A에서 4A로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은 짧아지게 하고, 4A 이상은 무조건 뭐 0.3초에 동작을 해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 놓은 게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예, 요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성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요거 쭉 정리해 놓으시고요. 문제에서는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이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가진 계전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한시 계전기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3000kW 역률이 80% 늦음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변전소의 역률을 90%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 유효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전력용 콘덴서 구하는 공식입니다. 유효전력은 문제에서 줬어요. 3000kW. 이게 유효전력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단위를 보고 구할 수가 있지요. 유효전력은 킬로와트로 나타내고, 피상전력은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고, 무효전력은 킬로바로 나타내지요. 그래서 여기 단위를 보고 이게 유효전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탄젠트 세타1은 역률, 개선 전 역률에서의 그 각도. 자, 코사인 세타1이 0.8이란 얘기죠. 80%면. 그러면 요때 각도가 세타1이에요. 요 각도 구하는 방법은 코사인을 넘깁니다. 그러면 아크가 붙어요. 그래서 그때 개선 전 역률 값의 각도는 아크 코사인 0.8에서 36.87도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요. 개선 후 역률 90%죠? 코사인 세타2는 0.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세타2 요거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넘겨주면 아크 코사인 0.9 하면 25.84도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쭉 정리해서 고학용 계산기로 정리하면 797.17이 나오는데, 이거는 약 800kVA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콘덴서 용량 구하는 방법,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수변전 설비에서 1차 측에 설치되는 차단기 용량은 어느 것에 의하여 정해지는가? 요건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공급 측 단락 용량에 의해서 차단기 용량이 정해집니다.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조정지 용량이 10만 미터 세제곱. 요게 이젠 그 조정지의 물의 용량이 되겠죠. 그죠? 물의 용량, 유량이 되겠습니다. 유량. 그 다음에 유효 낙차가 10m인 수력 발전소가 있다. 조정지의 전 용량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은 약 몇 kWh인가. 단 수차 및 발전기 종합 효율은 75%로 하고 유효 낙차는 거의 일정하다고 본다. 자, 수력발전소 전력량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수력발전소 구하는 공식.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량인데, 이때 이 유량의 공식은 미터 세제곱 퍼 세크입니다. 미터 세제곱 퍼 세크. 그런데 문제에서는 용량만 줬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시간의 개념을 이 단위에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용량에다가
요 초단위의 시간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몇 시간인가 뭐 몇 시간이다 이런 시간이 문제에서 주진 않았죠. 그러면 기본 단위 1시간을, 여기 아워잖아요. 그죠? 요 단위가 아워입니다. 아워는 1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1시간. 그래서 1시간을 적용해서 이 초단위에다가 적용시키면 됩니다. 1시간은 몇 초예요? 3600초. 어떻게 나온 거예요? 60분의 60초. 네, 요렇게 적용한 거죠. 여기서 1시간. 그래서 1시간의 초단위의 크기는 3600초다. 요게 이제 유량이 되는 거고요. 자, 유효 낙차는 100m. 문제에서 100m 줬고요. 종합 효율 에타 T, 에타 G. 요게 에타 T 수차효율과 에타 G 발전기 효율이 종합된 효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합 효율 75%라고 했기 때문에 0.75 적용하고, 요 내용을 요 공식에다 쭉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수력발전소 출력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유량의 단위는 미터 세제곱 퍼 세크라는 거, 네, 요것도 알아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전격 전압이 7.2kV, 전격 차단 용량이 100MVA인 삼상 차단기에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전격 차단 용량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예지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은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 루트 3 곱하기 7.2kV 분의 전격 차단 용량이 100MVA지요. 근데 문제에서 차단 전류는 킬로암페어네요. 우선 암페어 단위의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0의 3승 적용하고, 여기다가 메가기 때문에 10의 6승 적용해서 답을 내면 8 곱하기 10의 3승 킬로암페어이기 때문에 요게 10의 3승이 단위 속으로 쏙 들어가면 8킬로암페어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지요. 네. 요게 우선 그냥 이대로만 계산해도 8이 나옵니다. 왜냐? 킬로볼트 곱하기 킬로암페어가 단위가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데, 이제 요렇게 계산하다 보면 단위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 조심하기 위해서 요런 단위가 나오면 우선 기본 단위 볼트 암페어, 볼트 단위는 기본 단위 볼트, 킬로 암페어면 기본 단위 암페어, 이걸로 다 변환해 준 다음에 답을 내놓고선 문제에서 원하는 단위로 변환시켜 주는 거. 요렇게 해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연습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은 4번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7번 보일러의 절탄기의 용도는, 절탄기는 급수를 데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보일러 급수를 데운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송전선로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건,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가공지선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전력선이 이렇게 걸리겠지요. 요 위에다가 죽은 선 하나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낙뢰가 치면 전력선 대신 낙뢰를 맞아서 대지로 방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공지선이에요. 즉, 뇌의 직격을 받을 경우 송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유도에 의한 송전선 고전이 방지. 이것도 송전선의 전위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죠? 예, 통신선에 대한 차폐 효과 증진. 이 내용은 통신선과 전력선 사이에 가공지선이 통신선에 유도되는 걸 차폐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1, 2, 3번 요거는 이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되고요. 철탑의 접지저항 경감은 뭐냐면, 자, 요거는 철탑이 이렇게 있는 경우 철탑에 낙뢰를 맞았어요. 철탑에 맞았습니다. 요번엔 지선에 맞지 않고. 그럼 철탑의 전위가 상승하겠죠. 철탑의 전위가 상승하면 이 상승된 전위 어디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철탑에서 전력선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대지로 빨리 방전시켜야겠지요. 그래서 철탑에 접지되어 있는 접지저항,
요 접지 저항의 저항값을 더 낮추기 위해서 매설 지선이라는 걸 깔아내요. 그러면 저항값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위 철탑에 상승된 전위를 좀 더 빠른 시간에 대지로 방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가공 지선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매설 지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9번 중거리 송전선로의 T형 회로에서의 송전단 전류는 요거는 답은 1번입니다. 이거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T형 회로는 요렇게 된 게 T형 회로지요. 여기 있는 임피던스는 전체 임피던스를 반으로 나눴다 해서 2분의 임피던스가 되고요. 여기 있는 여기는 이제 어드미턴스가 들어가는데 여기 임피던스의 역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이제 요 T형 회로에서 A, B, C, D를 구한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 파라미터에 적용하면 됩니다. 자, 임피던스 파라미터 공식 요렇게 되겠죠. 요게 A, B, C, D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기서 송전단 전류 여기 이렇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C와 D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 A, B, C, D 한번 다 구해볼까요? A 어떻게 구하죠? 요렇게 해서 A는 1 플러스 Y분의 1분의 2분의 임피던스예요. 얘는 1 플러스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요렇게 되겠죠. B는 얘 더하기 얘, 2분의 임피던스 더하기 2분의 임피던스 더하기 얘 분의 2개 곱한 거, Y분의 1 분의 2개 곱한 거, 2분의 임피던스 곱하기 2분의 임피던스. 자,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얘는 2분의 2 임피던스, 그럼 얘는 그냥 임피던스고요. 그죠? 그냥 임피던스. 플러스 얘는 4분의 임피던스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그러면 얘는 임피던스의 제곱의 Y가 되겠네요. 자, 여기 임피던스 똑같이 들어가 있죠? 얘를 임피던스로 묶으면 얘는 1 플러스 얘는 임피던스 2개 중에 하나가 나온 거니까 4분의 임피던스 Y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요렇게. 요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1 플러스 4분의 임피던스 Y. 요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오타네요. 그 다음에 C는 뭐죠? C. 임피던스 분의 1이에요. 역수죠. 그죠? 얘는 그냥 어드미턴스예요. 그래서 어드미턴스. 자, 요거 역수니까, 그죠? 얘가 어드미턴스 분의 1에 1, 뭐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C는 그냥 어드미턴스가 나오는 거고요. C. D는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D는 A와 D는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값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C와 D가 여기 C와 D가 D가 여기죠. 여기 C가 여기 들어가고 D가 여기 들어가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서로 자리만 바뀐 거예요. 그죠? 자, 요 내용 솔직히 모르셔도 됩니다. 요 내용이 나는 좀 이해가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답만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라고 했어요. 자, 암기하고 요거 수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계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이 아닌 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통의 안정도와 선로의 회전수의 감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번,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024년 제1회 전력공학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전력공학은 그렇게 계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글로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암기만 하셔도 점수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와 답,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해설 한번 쭉 써보시고 고응용 계산기 이용해서 답 한번 맞춰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21번부터 40번까지 복습 한번 하시고 공부 마무리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